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2 9월 학평 국어 독서 헌법의 특질 그리고 헌법 해석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헌법관 이 두 가지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문에서는 헌법의 특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인데요. 헌법의 첫 번째 특질 바로 최고 규범성입니다. 이 최고 규범성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실정법 최고속에서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규범이라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고 있고 존속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법률은 모두 무효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라는 특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헌법은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의 일반 소송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존중하는 그 조건 하에 실현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헌법의 권력 제한성이라는 특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를 하여 국가를 창설해내는데요.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국가 자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헌법은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권력 제한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소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을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그리고 결단주의적 헌법관, 그리고 통합론적 헌법관인데요. 이 이후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바로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네, 이때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에서의 최상의 규범이며 이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관입니다. 여기서는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즉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 법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들은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지만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하여서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론적 헌법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 질서로 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바라보았는데요. 이때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서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이라는 것은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완화를 통해서 헌법의 특질과 헌법 해석학에 영향을 미친 헌법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가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점 보도록 할게요. 가와나 모두 헌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네, 가에서는 헌법의 특질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었고 나에서는 헌법 해석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헌법관 세 가지를 또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헌법이 지닌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가에서는 헌법이 지니는 특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부적절합니다. 라는 가와 달리 헌법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네, 여기서는 세 가지 헌법관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출문제가 있으니 꼭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